예전에 청와대라고 했던 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주소는 동일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브리핑이 올라왔습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때 국민청원이 있어서 좋았다. 그게 시끄럽기도 했고 문제도 많이 일으켰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있던 게 없어지면 없어졌다고 불평을 하죠. 그리고 새로 무엇인가를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청원이 없어졌다. 국민하고는 소통 안 할 거냐. 이러니까 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국민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리마연에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듯이 그저 항목만 있고 전혀 활동이 없는, 너무나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그 접근 방식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의 국민청원은 SNS 아이디 4가지를 가지고 사실 개인이 4번도 쓸 수 있게, 동시에 4가지를 올릴 수 있게 하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놀이였던 것이죠. 국민들은 국민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단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정치 공세를 하는데 이용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아무리 다퉈봤자 결국은 법치행정이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다퉈야 하는데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SNS 아이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좀 쉽기는 쉬웠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만들어 놓은 국민 제안은 그게 아니고 간단히 말해서 정식으로 예전 같으면 주민등록번호 써넣고 들어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공인인증서 방식도 있고 몇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야말로 SNS 아이디가 아니고 공인 인증을 받아야만 여기에 뭔가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국민을 속이는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는 덜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청원과 제안과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고 청원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미 법적 근거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갔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국민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모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이 국민 제안이라는 것을 앞에다 전면에 내놓고 이걸 가지고 또다시 대국민 쇼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뭐 호의를 가지고 보는 그런 시각은 아니죠. 이번에 그 브리핑 올린 것을 보면 국민제안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윤석열 그 대통령실에서 만들었답니다. 그래 6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국민 제안이 12,000건이 넘게 들어왔다. 온라인이 9,000건, 오프라인이 3,000건, 대략 이 정도 들어왔다. 그런데 이게 민원, 제안, 청원을 합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 허성호
국민제안비서관이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위원들은 11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그동안 12,000건 정도를 받았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청원과 제안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보면 그 중에 제안만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7월 18일에 치열한 논쟁과 심사를 거쳐서 생활 밀착형이 분류입니다. 하나, 국민 공감형, 그리고 시급성,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국민제안 톱10 10건을 가려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용산 집무실 명칭을 고를 때 처음에 뭐 4개인가 5개인가 골랐던 그런 식으로 1차 심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브리핑을 할 때 올리면, 자, 10개를 선택했으면 10개를 다 소개하든가, 아니면 그냥 10개를 선택했다 이렇게 해야 공정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제안 탑10의 사례를 여기다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공분을 산 울산 개물림 사건의 대안으로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개 주인을 처벌하는 것을 강화하고 안락사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 보험금의 지급 기준을 표준화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죠.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이게 세 번째.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이렇게 4개만 소개를 합니다. 브리핑에서. 등이 있으면 이거 포함해서 10개를 골랐는데 7월 21일부터 열흘간 국민제안 홈페이지 안에 그 투표를 할 수 있는欄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제일 많이 좋아요를 얻은 3개를 우수 제안으로 확정하겠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10개를 뽑았다. 자기들 기준은 생활 밀착형. 그런데 개 키우는 사람들이 생활 밀착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멀죠. 그 숫자가 많다 하지만. 그리고 국민 공감형. 그야 개 키우는 사람들이 공감하겠죠. 시급성. 이거 개한테 물리는 사고 나는 게 지금에 와서 갑자기 시급하다고 보는구나. 이렇게 보면 그들이 그 내세운 기준이 극히 주관적이다. 누군가의 뜻에 따라 이렇게 선택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과연 그렇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죠. 게다가 10개를 뽑았다 그러면서 4개만 이름을 다 이렇게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이 개주인이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는 이거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의 대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설명까지 붙었습니다. 참 불공정하죠? 이게 1번으로 뽑혔구나 하는 게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안한 내용과 처리 결과를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매주 그 접수된 건수와 처리 결과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다음에 국민 제안 리포트로 만들어서 매주 업로드를 하겠다. 이거 보니까 그 국정 지지도 지지율 그 여론조사 해갖고
그걸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리포트를 올리는 거하고 아주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10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직접 살펴봤습니다. 이제 국민제안이라고 하는 데를 맨 상단에 있습니다. 이 국민제안이라는 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좋은 제안을 발굴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개 안락사 시키는 게 표를 많이 받으면 이제 안락사 시키는 정책을 진행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냥 온라인상 이렇게 쓴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러면 국민 제안이 뭔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사실 제안이라는 게 애매하죠. 이랬습니다.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이나 고안. 그런데 이거는 청원도 있고 민원도 있는데 이 제안이 뭐냐?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슬그머니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률이 아니라 이런 그 규정으로, 규정은 법률,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지침, 아주 하위에 작은 그 행정 집단 내에서 거기에서 이거 지키자 하는 게 이 규정 이렇게 되죠. 뭐 대통령 비서실 규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Q&A 형식으로 아무나 쓸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뭐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 뭐 자주 하는 질문이라고 하긴 합니다. 질문, 국민 우수 제안은 어떤 식으로 선정되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나요?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올려놨습니다. 민관협동협의체에서,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위원회를 말하겠죠. 10개의 후보를 선정한 뒤에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민 우수 제안을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제안은 진짜로 수석, 비서관실의 안건회의를 통해서 실제 국정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인기투표를 해서 앞에 딱 걸리면 윤석열 대통령 현 집행정부가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밀어가지고 정책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이건 정책도 아니고 앞에서 말한 그 정의에 따른 국민 제안도 아니다. 그냥 개인의 소원, 신문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여기 한 번씩 들어가 보십시오. 보면은 이번에 이게 그 투표하고 이렇게 하면은 선물도 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딱 하나 있습니다. 국민제안 탑10 선물 증정 이벤트 7월 21일에서 7월 31일까지 하는데 그 구분이 경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 제안이 어느 분야냐 하는 것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10개를 올려놨는데 여기 경제 아닌 게 제법 있습니다. 그럼 그거 알고 경제에만 좋아요를 눌러야 하겠죠. 왜냐하면 경제에만 선물 증정을 한다고 홍보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선물은
지금하고 9월 내에 발송을 하는데 선물이 이렇습니다. 1등으로 당첨이 되면 아마 나중에 추첨을 할 모양인데 한 명입니다. 1등. 대통령실의 행사에 초대한다. 이게 한 명. 2등은 10명. 대통령실 시계를 증정한다. 3등 100명. 온누리 상품권을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사람들이 쭉 이렇게 참가한 사람들이 성만 보입니다. 만약에 최씨면 최땡땡 이렇게 돼 있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내용 그러니까 모두들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 국민 제안 탑10에 지금 뭐가 올라왔느냐 보면은 여기 있는 순서대로입니다. 9,900원 K교통 패스 도입. 이게 생활경제. 그럼 이건 좋아요 하면 추첨 대상이 되겠죠. 두 번째는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세금 완납했다는 증명을 첨부할 것을 의무화한다. 이것도 생활경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여기서 좋아요 누르면 세 놓는 사람은 세금 완납 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 하우스 푸어인 경우다 하면은 세도 못 놓겠죠. 이래가지고. 세 번째, 콘택트 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근데 이게 분류가 보건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경제라고 했기 때문에 보건위생이 거기 포함되는가? 이게 배제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이것도 보건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둘 다 안과하고 관계된 거다. 눈하고 관계된 거다. 이거 왜 눈하고 관계된 걸 두 건이나 탑10으로 뽑았을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다섯 번째,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남은 양을 다음 달에 쓸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생활경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한 경우에 압류를 제한한다. 이것도 보건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거는 생활경제로 되어 있고, 여덟 번째,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개주인 처벌 강화 및 안락사. 그런데 이게 보건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건위생입니까? 아무튼 그렇고. 자, 아홉 번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이건 생활경제로 되어 있고, 열 번째, 외국인 가사 도우미 취업 비자 허용. 그런데 그 취업이 돼 있을 때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을까? 아무튼 취업 비자를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가사 도우미. 자, 이것도 생활경제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10개 중에 이제 좋아요를 누르라는 것이죠. 투표를. 그러면은 이렇게 목록이 있으면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들어갔더니 휑합니다. 안에. 그냥 백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차등 적용. 내용, 이 제안이 마음에 드시면 하단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밑에 보면 좋아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 들어가서 클릭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고 하는
8글자를 좋아한다고 누르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한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제한 내용은 본인이 볼 때도 일정 절차를 거쳐야 본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 기준으로 10개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그 제목만 보고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좋아요 누른 것을 그걸 3개를 채택하겠다. 그 다음에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이 10개 중에 4개는 이미 그 제목을 통째로 공개를 했고 6개는 안 했다. 이거 보면 아주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식이 없다 이렇게 보이죠. 부정선거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가. 이게 뭐냐. 자, 10개는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라고 합시다. 10개는. 그러면 선거할 때 선거 벽보 붙이거나 또 그 투표지에 이제 번호를 매기겠죠. 투표지에는 번호가 있을 겁니다. 여기 제목이 있으니까. 근데 이 10개를 두고 그 중에 4개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 벽보가 10장이 붙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개는 사진이 있고 6개는 사진이 없습니다. 백지만 붙어 있습니다. 기호 붙어 있죠. 그러면 이 4개는 뭐냐? 4개는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느냐? 그게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진이 있는 4개도 눈, 코, 입을 다 지워버린 것이죠. 브리핑에서 요거 4개는 이름까지 불러줬지만 역시 내용을 모릅니다. 나머지 6개 전혀 모릅니다. 번호, 기호, 그 지금 제목 소개해 준 거는 기호죠. 그러니까 1, 2, 3, 4 해서 10까지 있는데 그게 누군지 남잔지 여잔지 그 내용이 뭔지 정책이 뭔지 일체 없이 와서 그냥 번호 보고 찍어라 이러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단지 그 온누리 상품권이나 시계에 눈이 멀어서 그냥 아무거나 찍으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핑에서 소개한 이 4개, 그 4개도 여기서 이거를 원하나 보다 이런 그 선입견을 주죠. 그래서 불공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투표에서 불공정하면 부정선거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 경계심이 없고 이거 하는 일이 이러면 안 된다는 의식도 없는 것일까? 이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민관협의체랍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6층부터 10층까지 들어가는 그런 데인가 싶죠. 그래서 이 국민제안 톱10이라는 것을 해서 매주 리포트를 올리겠다. 이번에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이 베스트 국민제안을 따로 받아가지고 또 베스트를 밝혔던 것 같은데 여기에 기업은 기업대로 따로 또 우수 제안을 골라서 뭔가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법에 정해진 민원이나 청원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것도 하다못해 우리가 밥값 내는 제비뽑기를 해도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민 제안 또 국민 청원 이런 것으로 마치 그게 직접 민주주의인 것처럼 법적 근거가 없으면 민주주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를 쓰는데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이거 좀 불공정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